요즘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예전엔 항상 할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 있었는데 말이지. 혹시 나한테서 냄새가 나는 건가? 네, 맞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노인 냄새 또는 노네날이라고 불리는 물질 때문인데요. 이 냄새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발생해요. 특히 40대부터 점차 심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짙어질 수 있습니다. 이 노네날은 일반적인 비누나 물로는 잘 씻기지 않는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더욱 제거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기름때가 물에 잘 안 씻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네날은 옷이나 침구류에도 쉽게 배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지고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죽은 각질과 피지가 쌓이기 쉬워져요. 여기에 세균이 번식하면서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땀생 기능이 저하되어 땀 배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체내 노폐물이 쌓이는 것도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도 노인 냄새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 감소와 함께 피지선 활동이 변하면서 노네날 생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으면서 땀 분비량이 많아지거나 야간 발한 같은 증상을 겪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땀들이 채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피부가 비교적 빠르게 재생되고 피지 분비도 활발했지만 동시에 피지를 분해하는 효소들도 균형 있게 작용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죽은 각질이 제대로 탈락하지 못하고 피지가 피부 표면에 오래 머물면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노네날이라는 특유의 냄새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래된 기름이 산패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거죠. 또한 입안이나 소화기 계통의 문제도 노인 냄새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나 잇몸 질환, 소화불량 등이 구취나 채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쉬운데 건조한 입안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구취를 유발합니다. 이 구취가 채취와 섞여 더 복합적인 냄새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도 몸에서 특유의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냄새가 심해졌다고 느껴진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되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채취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손녀가 활짝 웃으며 다시 할아버지에게 찰싹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노인 냄새는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채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은 체내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데 특정 음식들은 이 산화 과정을 촉진시키거나 반대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노인 냄새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노인 냄새 잡는 식탁 먹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은 체내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데 특정 음식들은 이 산화 과정을 촉진시키거나 반대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노인 냄새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발생하는 원인 자체를 몸속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1. 항산화 식품 산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체내 지방산의 산화라고 말씀드렸죠. 이 산화 과정을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늦추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자외선, 오염된 공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세포와 DNA에 손상을 입히고 특히 지질 산화를 촉진하여 노뇌날 생성을 부추기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우선 베리류 과일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해보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아사이베리 등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침 식사에 요거트와 함께 넣어 먹거나 시리얼에 뿌려 먹거나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냉동 베리류도 항산화 성분이 잘 보존되어 있으니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오렌지, 자몽,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시금치, 케일 등은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물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피부 세포를 만드는 데도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매일 식사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포함시켜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로 만들거나 살짝 데쳐서 반찬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축적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E 또한 중요한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유, 아보카도, 시금치, 케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지방의 산패를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챙겨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아보카도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 먹기 좋고 시금치나 케일은 스무디나 쌈 채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인 한 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차도 빼놓을 수 없는 항산화 음료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냄새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따뜻하게 마시거나 시원하게 우려내어 물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 함량이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를 지녀 체내 노폐물 제거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단에 카레를 포함하거나 강황 가루를 음식에 소량씩 넣어 활용해 보세요. 2.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장 건강이 곧 체치 건강. 체내 노폐물과 독소는 냄새의 또 다른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속에 쌓인 숙병과 독소는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체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러한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체내 독소 축적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변비가 심하면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고 독소가 더 많이 발생하여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백미 대신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아마란스 등을 섞어 밥을 지어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백미밥보다 훨씬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빵이나 면류를 선택할 때도 통곡물로 만든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귀리는 오트밀 형태로 아침 식사에 즐겨도 좋고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류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대두, 완두콩 등은 단백질과 함께 풍부한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콩밥을 해먹거나 콩자반, 콩국수, 두부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콩류는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씩 섭취하며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또한 식이섬유의 보고입니다. 사과, 배, 당근, 고구마,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버섯류 등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매일 식사에 충분한 양의 채소를 곁들이고 과일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에도 식이섬유가 많으니 깨끗이 씻어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익혀 먹을 때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짝 데치거나 볶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 미역, 다시마, 긴파레토 등도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미역국이나 다시마쌈, 김반찬 등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은 중금속 배출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유산균 식품. 장내 유익균을 늘려 냄새를 줄여요. 장내 미생물 균형은 채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독소와 냄새 유발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장내에서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암모니아, 인돌스카톨 등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익균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냄새 유발 물질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는 가장 대표적인 유산균 식품입니다.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고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등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도 훌륭한 유산균 공급원입니다. 이들 발효식품은 유익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식사 때마다 김치를 곁들이고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를 즐겨 먹는 것은 우리 몸에 매우 이로운 식습관입니다. 특히 된장과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콤부차나 캐피어와 같은 발효 음료도 최근 건강 음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 음료 역시 다양한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코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으로 마늘, 양파,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는 장 건강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4. 수분 섭취. 몸속을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물은 체내 노폐물을 희석하고 소변과 땀을 통해 배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더 쉽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듯이 우리 몸속도 수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냄새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이는 일반적인 권장량이며 개인의 활동량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더 많이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 운동 전후 등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물을 마시기 힘들다면 레몬, 오이, 민트 등을 넣어 향을 더해 마시거나 따뜻한 차 종류 허브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맹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수분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수분 함량이 높아 간접적인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레몬 등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여름철 갈증 해소에도 좋고 몸속 수분 보충에도 탁월합니다. 5. 피해야 할 음식 냄새를 악화시키는 주범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피해야 할 음식들도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들은 채취를 악화시키거나 냄새 유발 물질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기름진 음식과 육류 위주의 식단은 노인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튀김류, 패스트푸드,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체내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고 소화 과정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와 같은 냄새 유발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섭취 빈도를 줄이고 채소와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운 고기보다는 삶거나 쪄서 섭취하는 것이 지방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운 음식과 향이 강한 음식도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 양파, 카레, 고수 등은 섭취 후 몸에서 특유의 향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 성분들이 땀샘을 통해 배출되면서 채취에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개인차가 있으니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손녀를 만나는 날에는 이러한 음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채취를 악화시키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몸에서 나는 냄새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점을 잘 아실 겁니다. 흡연 역시 입냄새와 옷에 배는 냄새뿐만 아니라 채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들이 체내에 쌓여 냄새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몸속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채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의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기찬 노년을.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항산화 식품, 식이섬유 풍부 식품, 유산균 식품,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우리 몸속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은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통곡물 시리얼에 베리류를 넣어 먹거나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활기차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손녀와 함께하는 것이겠죠. 냄새에 대한 지나친 걱정보다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손녀와 함께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작은 변화를 주어 보세요. 건강한 음식들이 우리 몸을 정화하고 더욱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 우리 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한 변화는 손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